지금 설명할 장마 시나리오는 원작이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의 스토리를 일단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쌤이 앞에 여기 출제용 베스트에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네 번째부터 먼저 발표하시고, 자, 시나리오로 각색된 장마하고 원작 소설을 통해서 가액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선생님이 마지막에 뒤에 한번 정리해 놨는데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 속에 구렁이의 역할, 그 다음에 주제,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 줄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장소 배경 장소는 전라도입니다. 전라북도 장수 이점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6.25 전쟁 때 서울에 살던 오타네요. 동만의 외할머니가 딸네 집으로, 동만의 어머니죠. 동만의 어머니가 서울 출신인데 전라도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삼촌, 그러니까 친삼촌은 빨치산이었어요.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6.25 전쟁 때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북한에 동조하는데,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북한군이 이제 남한과의 전쟁을 통해서 위로 밀려갑니다. 자, 위로 쫓겨가고,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도를 왼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8선 정도를 경계로 했을 때, 자, 처음에 북한이 물밀듯이 밑으로 내리고 왔다가, 자, 유엔군의 반격으로, 자, 우리 국군의 반격으로 위로 쫓겨가죠. 쫓겨가면서 이 아래쪽에 여기에 전라도 지역, 이쪽 지역에 특히 여기에 빨치산 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빨치산은 정규 북한군이 후퇴하고 난 뒤에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산중에서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지 못하고 세력이 약하니까 자 몰래 밤에 주로 활동하거나 숨어서 활동하다가 상대의 적을 기습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이런 남한에 남아있던 게릴라 활동하는 북한 사회주의자 부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삼촌이 빨치산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소설의 원작 내용을 볼 때 형사가 찾아와서 삼촌의 행방을 캐묻는 걸 보면 삼촌은 그 빨치산 무리, 그 지역의 무리에서 아마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아무튼 삼촌은 빨치산입니다. 그리고 그 삼촌은 국군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돈간이기 때문에 뭐 잘 지내야 되겠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 외할머니의 아들인 국군 삼촌이죠. 국군 소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자, 그 아들은 되게 엘리트였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녔던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전쟁 국군으로 출전을 해서 전사하게 되죠. 자, 그 소식을 이 할머니 집에서 남쪽으로 피난해서 같이 살고 있을 때 받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마침 장맛비가 올 때였는데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그 자기 아들 죽게 만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한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빨갱이를 향해서 자, 빨갱이를 다 쓸어버려라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찌 보면 이 외할머니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아들이 전쟁이 아니었으면 대학을 잘 다니고 잘 살 아들인데 이 전쟁으로 나가서 죽게 되었고, 자, 북한이 먼저 남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북한 그리고 빨갱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삼촌이 빨치산으로 나가 활동하면서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남쪽 전라도 지역은 이미 국군이 수복한 지역으로 게릴라 빨치산들은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이제 경찰과 국군 부대에 쫓기면서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촌이 살아있기를, 안전하기를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삼촌에게, 할머니, 친할머니에게 외할머니가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부으니 정말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둘이 반목하는 사이, 자,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남북한의 이념 대립. 자,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 자, 이념, 이데올로기. 자,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란 뜻의 외래어입니다. 자, 이데올로기. 자, 남쪽은 소위 이제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념적 이데올로기, 남북한의 이념 갈등이 전쟁으로 왔고, 그 갈등이 이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불똥이 튄 겁니다. 사실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알 턱도 없고 그런 이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갈등에 휩싸여서 갈등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삼촌이 이제 친삼촌은 빨치산에 되어 숨어 다니고 외삼촌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마는 자, 자기 집에 형사가 찾아와서 너 삼촌 집에 왔었지 라고 그 삼촌의 행방을 묻게 됩니다. 그 동만이 형사가 주는 초콜릿에 눈이 돌아가 가지고 참다가 그냥 삼촌이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몰래 집에 왔다는 말을 하자, 자, 그걸로 인해서 형사는 자, 동만의 아버지를 빨치산을 숨겨준 죄로다가 지서에 끌고 가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친할머니는 어때? 친할머니는 동만을 또 삼촌을 팔아먹었다고 굉장히 외면하고 동만을 혼내게 됩니다.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동만이 자기 손자이긴 하지만 자기 큰 아들, 그러니까 동만의 아버지를 붙잡혀 가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런 동만을 외할머니가 아니 어린 게 뭐 알고 했겠냐,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감싸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자,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더욱더 이제 갈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동만, 여기 한편 동만부터 해서 이 부분부터 지금 시나리오에 88번 장면부터 실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졌고요. 자,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자, 식구들은 드디어 삼촌이 아마 죽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이제 절망감과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할머니는 굉장히 무속신앙을, 점쟁이를 정말 찰떡같이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친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정말 믿고 싶을 수밖에 없죠. 신앙처럼 믿으면서 그 식구들이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체근합니다. 뭐 잔치 준비를 해라, 뭐 등불을 달아놔라, 뭐 음식을 준비해라. 전쟁 동안이기 때문에 먹을 게 풍족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잔치 준비를 그냥 이렇게 막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촌이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날이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준비시킨 부분은요, 지금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실려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생략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일날 됐습니다. 삼촌이 나타날 것이라고 점쟁이가 예언했던 그날에 됐습니다. 그날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삼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서 친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주변이 시끄러워지면서 집안으로 아이들이 구렁이를 한 마리 돌을 막 던지면서 구렁이가 쫓겨서 상처 입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구렁이가 바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구렁이를 들어오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이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가 졸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 민속 그 무속 신앙에 이제 이런 썰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원한을 품고 죽으면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친할머니는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렁이를 보는 순간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직감하게 되고 그런 충격으로 할머니는 그만 졸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할머니가 쓰러진 친할머니 대신에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쫓으러 왔던 아이들을 다 반대로 쫓아내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있는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정성껏 달래고 위로해서 대나무 숲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때 이제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그 노린내를 내게 함으로써 구렁이 그 냄새를 맡고 구렁이가 물러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프린트에 실려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나중에 깨어난 친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한 일을 듣고 듣고 나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할머니는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작 소설의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 내용을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 이전에 여기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작은 소설인데 소설 시나리오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각색이라고 해요. 각색. 자, 이 작품은 좌우의 이념 대립과 그 화해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이념 대립을 이 두 집안에서 친할머니가 외할머니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은 그러나 나중에 해소가 되는데요. 그 해소의 계기가 무엇이냐? 해소의 계기는 우리 민족이 공통으로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 그러니까 무속신앙이죠. 혹은 보편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속신앙 혹은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 두 할머니가 갈등하게 된다는 것. 자, 남북한의 이념의 대립도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폭력과 죽음을 불러왔지만 남북한이 이념의 차이를 서로 무시할 수는 없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작가 윤은길은 그것을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 공통적인 보편 정서로 그 갈등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갈래. 자,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죠.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대본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장면과 그 다음에 대사와 지시문, 해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대사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심리를 직접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이나 의상 소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게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자, 장마라는 배경,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니까. 자, 장마는 오랫동안 정말 끈질기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암울해집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죠.
자, 남북한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뭐 어두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기도 하겠고요. 자, 마지막에 장마가 끝나는 것으로 작품도 끝을 맺게 되는데, 자, 그걸 통해서 가족사의 비극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의 의미 볼게요. 장마 제목의 의미, 이념 대립, 가족의 불행을 의미한다. 너무 뻔하겠습니다. 자, 주제, 가정의 비극과 극복입니다. 그 갈등과 극복.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 장마 시나리오의 특색인데요. 첫 번째 소설각색으로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방언을 사용했다. 전라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실성과 현장감, 토속적 분위기가 강화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설적 업종 넘어가고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강화했다. 자, 상징적 소재는 구렁이가 되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친할머니의 머리카락도 상징적 소재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둡니다. 자, 밑에 이제 갈등과 화해 여러분들이 표를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소설 장마와 시나리오의 차이. 자,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프린트에 있는 짐을 갖고 와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앞부분 지문 분석은 잘못 나왔네. 이거는 이제 다른 프린트를 지우지를 못했네요. 요거를 지울게요. 앞에 부분을. 자, 앞에 부분을 지우고 설명을 합니다. 자, 시나리오는 장면 번호, S샵이란 장면 번호를 갖고 있죠. 이걸 씬 넘버라고 하는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의 대부분의 시나리오의 기본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의 기본 단위는 장면입니다. 연극의 대부분이 희곡의 단위는 막과 장인 거와 비교했을 때, 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희곡의 단위는 막과 장, 시나리오의 단위는 장면 번호,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해 두고요. 하나의 장면 번호 안에서 동일한 시공간이 벌어지고요. 자, 같은 인물이 등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래상의 특성. 자, 이것도 좀 다 알기 때문에 좀 확인만 해두겠습니다. 서술자가 자, 서술자에 의해서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있는 건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서사갈래의 특징이 되겠죠. 자, 서술자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자, 무대가 아니라 무대가 아니고 뭡니까? 무대가 아니고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죠. 자, 그것도 고쳐 놓겠습니다. 자, 무대 상연은 희곡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다. 이것도 희곡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적다.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적다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시공의 한계가 적다. 시곡보다. 자, 다양한 시제를 사용한다. no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현재 시제밖에 없습니다. 자, 서사관리는 다양한 시제, 주로 그 중에서도 서사관리는 과거 시제를 주로 많이 쓰죠. 자, 그다음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은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준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인물의 심리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면 88 보겠습니다. 자, 메꽃 모자를 메꽃 모자가 호주머니를 들여가 초콜릿을 동반을 유혹하기 위해서 초콜릿을 꺼내죠. 자, 메꽃 모자는 밀짚 모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 사람 서울서 내려온 형사예요. 자, 아무튼 자, 삼촌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동만에게 초콜릿으로 행방을 유혹해서 캐묻고 있습니다. 자, 눈이 커진다. 이런 지심은 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너가 대답하면 다 이걸 줄 테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초콜릿을 받는 것을 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동만을 회유하고 있는 거죠. 자, 뚫어지게 초콜릿만 노려다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동만이 차마 양심상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것을 눈치채고 형사는 초콜릿을 갖고 왔던 초콜릿을 땅에다 버리려는 행동을 취합니다. 실제로 땅에 버리고 구둣발로 문지르죠. 자, 이 압박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동만은 더욱더 눈이 동그래집니다. 어떡하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자, 걱정하고 있네요. 자, 한 조각 또 떼으면 5조각 중에 좀 2조각을 떼어 버렸어요. 동만은 불불 떨고 있습니다. 눈물까지 나. 자, 불불 떤다. 눈물까지 흘릴 직전이다. 자, 동만이 다양한 표정을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 지시문을 통해서, 이걸 지시문이라고 하죠. 이런 지시문을 통해서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동만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진짜지? 우리 삼촌 친구지라. 삼촌 친구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친구가 아닌데. 자, 친구지라. 자, 전라도 방언을 쓰고 있네요. 자, 웃으면서 아이 그런다니까. 그럼 친구 맞아라고 거짓말하고 있네요. 삼촌이 왔다 갔으라우.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우. 삼촌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자, 삼촌의 행방을 동만이는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몰라요. 알고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자, 모른 채로 한 겁니다. 자, 시대 상황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이제 시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세히 얘기해봐.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러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 얘기하는 거죠? 자, 형사의 꼬임에 속임을 당해서 삼촌의 행방을 그냥 이렇게 발설을 하고 마는 거죠. 자, 그 다음 89번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을 근처 나무 아래에서 자, 공간이 바뀌었죠? 동만의 집 앞으로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의 흐름대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네요. 자, 시간의 흐름이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자, 오기랑 나란히 어딘가 다녀. 자, 오기 동네 친구인데 이제 어디 갔다 오냐면 자, 까치 새끼 3마리 어디 숲에 가서 까치 새끼 3마리를 잡아가지고 왔나요. 자, 이 사이에 이제 형사한테, 메꾸모자 형사한테 삼촌의 행방을 발설을 한 뒤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갔다 온 거죠. 자, 집안에 변고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만네 집 앞에 여러 개볼 쌓여 있어. 집안에 뭔 일 생겼구나. 자, 이상하게 낌새를 눈치채고 까치 새끼를 오기에게 건네주고 동만이가 다가옵니다. 그때 결박 지은 아버지가 보입니다. 자, 삼촌에 관해서 내가 동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잡혀가는 그런 것이 이제 충분히 추측이 되는 상황이죠. 자, 동원 하고 이제 한마디 감탄사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자,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저러지? 저 메꾸모자가 삼촌 친구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를 붙잡아가지?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눈이 화등잔만하게 찢어지며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섭니다. 끌려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 자, 그리고 뒤에서 메꾸모자 사내가 동만을 흘낏본다. 동만을 흘낏봅니다. 왜? 야, 네가 나한테 말해준 거? 응? 그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동만의 발설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갔다는 사실을 메꾸보자 사내의 동만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메꾸보자 사나이는 동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타까움이 아니라 너 때문에 잡혀가는 거야 임마, 알겠지?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눈빛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동만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독립 사람들이 흩어져 모여서 가면서 동만의 의미심장한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끼리 수군됩니다. 자, 동생이 빨치산이기 때문에 형인 동만의 아버지가 붙잡혀간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빠진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동만, 이어서 집안에서 찢는 듯한 여인들의 통곡 소리. 자, 이때 여인들은 일단 친할머니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동만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 며느리죠. 그다음 고모,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자 신뢰에 빠질 수밖에 없죠. 큰 걱정이 휩싸입니다. 자, 오기는 너 엄니 울어서 들어가 봐라고 이렇게. 오기는 친구니까 동만을 뭔가 이제 붙들어 주려고 합니다. 동만을 위로해 주고 있네요. 그러나 유일한 존재는 아니고 동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또 한 명이 있죠. 자, 누가 또 있습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자, 오기 말고도 외할머니가 더 있죠. 자,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가는 동만. 자, 쭈뼛쭈뼛 들어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책감이 있죠. 자기의 발설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갔구나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본인은 잘못이 없다? 아닙니다.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9번 장면도 끝이 납니다. 다음 장면. 자, 동만의 집안입니다. 90번 장면. 동만의 아버지가 메꾸모자 형사에게 붙잡혀가고 그걸 보고 있던 친할머니, 어머니, 고모가 한때 엉켜 울어대고 있다가 동만을 보고 친할머니가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 자, 당연히 울분을 토할 만하죠. 자, 이렇게 친할머니가 동만을 지목해서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욕을 해야 되는 걸 보면 친할머니는 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 동만이가 형사에게 삼촌이 다녀간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마도 메꾸모자 형사가 동만이 아버지를 붙잡아가면서 삼촌은 어디다 가서 살고 있어. 당신 손자가 얘기했어 나한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겁결의 뒤로 동만이 피합니다. 그렇죠? 일단 피하고 봐야지. 자, 친할머니,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은 팔아먹어. 자, 그러면서 욕을 해댑니다. 자, 부싯갱이를 들고 와서 때려치는 거죠. 자, 동만은 죽어가듯 비명을 질러댑니다. 자, 죽일 듯이 두들겨 패는 친할머니.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분노를 어린 동만에게 표출. 사실 어린 동만이 잘못하긴 했죠. 그러나 얘는 뭘 모르고 뭐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먹을 것 때문에 눈이 돌아가서 참 안타까웠네요. 그때 외할머니는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다 봅니다. 저 어린 것이 잘못하긴 했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외할머니가 그만 혀두시오. 어린 것이 왜 안다고. 자, 그러니까 어린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닐 거다. 형사가 와서 초콜릿을 주면서 아이를 못되게, 아주 못되게 회유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냐 라는 것입니다. 자, 변명을 해주는 거죠. 자, 외할머니도 동만을 뭐 해줍니까? 위로해 줍니다. 편을 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자
외할머니의 성격이 되게 침착하네요. 차분합니다. 자, 이것을 본 친할머니가 이제 더 눈이 뒤집어지죠. 뭐냐, 이제 너그들끼리 한 통속, 너그들끼리, 너그들이고 누굽니까? 외할머니, 플러스 동만. 이 집안의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하고 이렇게 말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자, 일단 큰아들은 붙잡혀간 동만의 아버지, 작은 아들은 빨치산으로 지금 죽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그 아들까지. 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자, 의도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죠.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악담을 하고 하나는 밀고 하고. 자, 악담하는 건 외할머니를 가리키고, 자, 밀고 하는 건 동만을 가리키겠죠. 자,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친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외할머니가 아이가 알고서야 그러겠소. 동만을 쌓고 사랑채로 갑니다. 자, 동만을 쌓고 되는 거죠. 동만을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일이 어쩐디야, 집안이 망해도 곱게 망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 작은 아들은 빨치산을 활동하다가 죽었을 것 같고, 큰아들은 또 붙들려 가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니 참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 틀림없죠. 자,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장면으로, 자,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프린트에는 123번 장면으로 이어지니, 그러니까 자, 90번 장면에서 122번까지가 중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학교 프린트에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집어넣은 부분이에요. 자, 이 프린트 부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나누어 줄 때 이 중략 부분을 안 집어넣은 채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 볼 때 이 부분을 새로 받아서 내용을 좀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중략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빨치산이 대부분 소탕이 됩니다. 자, 가족들은 신산점 또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친할머니는 어때요? 친할머니는 점쟁이 예언을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삼촌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 잔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날이 되었지만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 친할머니는 절망 끝에 기력이 빠져 방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장면입니다. 123번 장면, 마당입니다. 누구네 마당? 동만네 집 마당, 동만네 집입니다. 자, 동만이가 뛰어나오고 깜짝 놀라서죠. 왜냐하면 동네 꼬마들이 몽둥이랑 돌 들고 살인문. 자, 집안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여기 집안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집안의 문, 이 살인문으로 아이들이 막 뛰어 들어오고 있고 돌멩이를 들고 여기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뱀 한 마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렁이. 자, 꿈틀꿈틀 기어오는 커다란 물체, 두 눈이 찢어지듯 바라보는 동만 구렁이. 여러분, 구렁이는 우리나라 토종 뱀 중에서 제일 큰 건데요. 얘는 독은 없고 길이가 보통 최소한 한 1m가 넘고 보통 2m까지 자라기도 해요. 제일 큰 뱀입니다. 이 구렁이는 쥐 같은 거를 잡아먹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이 구렁이가 약간 우리나라 전통 설화 속에서는 이 구렁이 뱀은 약간 신성시가 돼. 집 털을 지킨다. 뭐 그런 썰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미화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시커멓이 먹구렁이, 검은색 먹구렁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사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자, 그 구렁이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상처를 입고 들어와요. 아이들이 돌멩이를 막 던져가지고. 자, 일단 이 구렁이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서 자, 썰에서 이 구렁이가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으면 구렁이로 환생한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점쟁이가 예언했던 그날, 돌아온다는 그날, 살아서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정작 점쟁이가 예언한 그날에, 자, 점쟁이 예언한 날, 그 예언한 그날에 삼촌은 돌아오지 않고 대신 구렁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삼촌 대신에 구렁이가 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썰까지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할머니와 친할머니는 이 구렁이가 삼촌이 죽었구나, 삼촌의 현신, 삼촌의 환생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할머니와 친할머니는 무속신앙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서의 구렁이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비극은 이데올로기 갈등, 이데올로기는 이념,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 이념입니다. 이념의 갈등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 그리고 이 구렁이 때문에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죠. 갈등에서의 계기,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에 나오니까 꼭 별표해 두고 기억 암기해 두세요. 자, 아무튼 근데 그 구렁이를 아이들은 막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시골에 가보면 이 뱀을 눈에 띄는 순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죽이게 되죠, 뱀을. 역시 여기서 그런 장면인데, 자, 이제 몽둥이질을 막 아이들이 하고 돌을 던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동만이도 자기 친구들처럼 작대기를 찾아서 그 구렁이를 치려고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 즉 외할머니가 억센 힘으로 동만이를 말립니다. 자, 외할머니는 왜 동만이를 말렸을까요? 자, 동만을 쏘아보더니 구렁이를 바라봅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면서 뛰어나오는 가족들이 맨 앞서 나오는 친할머니가 구렁이를 보고 아악 하면서 기절해 쓰러지고 말죠. 자, 친할머니는 당연히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속신앙에 따르면 한을 품는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무속신앙을 믿는 친할머니는 집으로 들어온 구렁이를 보는 순간 삼촌의 죽음을 예감했고 그 충격, 자, 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삼촌의 죽음을 예감했다. 무속신앙을 믿기 때문에. 동만의 시어머니 가리키죠. 시어머니, 어머니, 자, 부축해 앉는 순간, 자, 외할머니가 고함을 지릅니다. 누구한테? 자, 이 고함을 지르는 대상이 돌멩이를 던지는 마을 아이들이죠. 마을 아이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자, 친할머니와 마찬가지로 무속신앙을 믿기 때문에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고 믿고 보호하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리발 같은 고함이 크게 들립니다. 어디서 그렇게 무서운, 자, 외할머니가 썩 나가지 못할까 이 정신 빠진 놈들아 어딜 들어오냐 하면서, 자, 동만이 들고 있던 지게 작대기를 뺏어 들고 꼬마들을 내쫓습니다. 자, 그 사이에 할머니를 안방으로 들여가 눕히고, 감나무에, 구렁이는 감나무, 살인문 옆에 있던 큰 감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대문을 잠그고 돌아섭니다. 자, 정작 그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친할머니는 졸도에서 방에 누워 있고, 자, 그 친할머니와 갈등을 벌이고 있던 외할머니가 나서서 이 구렁이를 상대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자, 이제 울타리 너머로 이제 쫓겨나서 그 너머로 바라봅니다. 동네 사람들과 꼬마들이 울타리 너머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구렁이는 감나무까지 굵은 몸뚱이를 뚫들 말고, 자, 대가리를 껐득거리면서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무 위로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구렁이도 이제 돌멩이를 던지고 작대기로 자기를 후드로 까는 아이들을 피해서 살아야 하니까 나무 위로 몸을 피한 거예요. 자, 그런 장면 상황입니다. 자, 외할머니가 또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주변을 정돈한 다음에 외할머니는 감나무 밑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감나무 밑으로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감나무 밑으로 구렁이한테 다가갑니다. 자, 그러고서는, 자, 그러자 구렁이가 굵은 몸을 꿈틀대면서 할머니에게 위협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엉뚱하게도 구렁이를 위협하거나 구렁이에게 뭔가 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합장하면서 말을 겁니다. 구렁이를 향해서 에구 이 사람아, 사람인 척 돼야죠.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자, 지금 외할머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외할머니는, 자, 이 구렁이가 자기의 사돈총각 친삼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기 때문에 이승의 한이 남아서 구렁이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 그 이승의 한을 풀지 못해 지금 구렁이가 되었음에도 가지 못하고 이 집으로 들어온 그 구렁이를 위로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 기가 딱 질립니다. 누군가 키키 웃기도 해요. 자,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떤 창자 빠진 놈이 기특거리냐, 누구냐, 썩 이리 나오너라, 이 주리를 들놈, 이렇게 소리빨 같은 고함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다시 말을 이어서 합니다. 자,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 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자,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자, 삼촌의 한을, 자, 위로하고 달래주는 거죠. 자, 위로하고 달래줍니다. 자, 꿈쩍도 하지 않는 구렁이. 자, 근데도 안 갑니다. 왜 꿈쩍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물음표가 남네요. 이렇게 외할머니가 잘 대해줬으면 가야 정상인데 안 갑니다. 고개를 두 번 들고 혓바닥만 날름거려. 자, 그러자 외할머니는 한 번 더, 자, 자네 모친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가, 한 번 더 이렇게 달래죠. 자, 이렇게 조용조용히 타이르는데도 그러나 구렁이는 움직일 기색이 없어. 그때 마침 어떤 아낙네가 이렇게 합니다. 구렁이를 쫓으려면 머리카락을 태워서 냄새를 피우면 되는기요. 머리카락을 태우면 냄새를 피워서 그 냄새로 구렁이를 쫓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속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대요.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서. 자, 외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동만을 쫓아보며, 야,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너희 할머니 머리카락 한 조각만 놓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동만이가 무서워서 넋놓고 있다가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안방으로 손살같이 달려가죠. 자, 그때 아버지도 마룻굿대에 서서 넋나간 듯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붙잡혀 갔다가 한번 풀려 나왔습니다. 자, 고모가 멍청이 보다가 이제 찬빛을 꺼내어서 기절한 그 친할머니의 머리를 몇 번 빗깁니다. 그러자, 자, 머리카락이 이만큼 묻어 나오겠죠. 그걸 동만이에게 주고 동만이가 갖고서 방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마당입니다. 자, 125번 장면. 다시 마당. 자, 어느 틈에 준비했는지 외할머니는 이제 조그만 소반, 조그만 쟁반이죠. 조그만 쟁반에다가 그날 마침 잔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간단한 음식거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호박전, 고사리 나물, 냉술 한 사발 정성껏 담아가지고 이렇게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왔어, 음식을. 그리고 바다 상 앞에 머리카락도 그 앞에 놓더니만, 자, 외할머니가 이렇게 구렁이에게 말합니다. 자네 오면 주려고 노친께서 장만했어.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서
잘 못 친 정성 아닌가? 내가 쫓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냄새가 나겠지만 섭섭다 하지 말고 집안일이랑 걱정 말고 자, 먼 길 부디 편안히 가소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니만 자, 붓이 담긴 그릇에 머리카락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모락모락 연기가 이런 머리카락 태우면 단백질 냄새 막 약간 코가 막 찡하고 오죠. 그럼 노린내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꿈쩍도 않던 구렁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르르 몸을 풀어 감나무 아래로 내려오고요. 자, 드디어 내려옵니다. 자, 머리카락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자, 이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 앞에 정리하는 거 빼먹었네요. 자, 여기다가 할머니 왼쪽 페이지 밑에 부분에 머리카락 보이는 빨간 펜 표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할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빨치산 된 자식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살아있기를 기도했죠. 자, 그런 분의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일단 모성애가 되겠고요. 어머니의 채취가 들어있고, 자,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또 외할머니의 위로와 음식 대접을 받고 구렁이는 희한하게도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처럼 감나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 구렁이 여기서 어떤 감동 받았으면 알 수 있죠. 자, 정성과 위로, 그 다음 모성애를 확인하고 감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렁이가 마당으로 들어서서 마당을 가로질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자, 뒤에 부엌과 간 사이 뒷곁으로 갑니다. 그럼 뒷곁에는 대나무 숲이 있는데요. 대나무 숲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장면에 대나무 밭으로 가죠. 그러면서 자, 고맙네라고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수월하게 떠나주는 거에 대해서 떠나주는 것을 왜 고마워할 수밖에 없냐면 죽은 삼촌의 환생인데 여러분들 아무리 환생이라 하더라도 그 구렁이를 가까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그 구렁이를 볼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죽은 아들이 떠올라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죽은 그 삼촌의 환생으로 구렁이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기보다는 그 죽음을 확인하는 거, 그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떠나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우둑우둑 대나무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구렁이가 멀어집니다. 아주 멀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멀리 갔습니다. 끝까지 배웅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죠. 자,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기절했다가 깨어난 친할머니는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고 위로하여 잘 배우셨다는 이야기를 듣죠. 못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로써 갈등이 해소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교 프린트에 실려있는 대목이었고요. 자, 선생님의 학교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자, 원작 소설과 88번 장면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출제 표해 두세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그 서술상의 특징의 차이를 묻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설은 서술자가 있다. 시나리오는 없다. 자, 소설은 동만 1인칭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회상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의 회상 시점이 되겠고요. 자, 과거 시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 던졌다. 기억에
없다. 어쩔 수가 없었다.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네요. 자, 무엇 때문에 내가 망설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자, 이거는 형사, 메꼬모자 형사가 주는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 동반 나의 심리. 자, 등장인물 나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네요. 그렇죠? 직접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어. 좋을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갈등, 내적 갈등. 자, 이분 지금 내적 갈등을 벌이고 있네. 돈만에. 그 내적 갈등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시나리오는 인물이 행동을 현재 시제로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동과 대사를 자, 독자나 관객이 보고 간접적으로 추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내적 갈등이 직접 서술로. 자, 그러면 시나리오는 뭘로? 시나리오는 내적 갈등이 뭘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혹은 대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고 학교에서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잘 이해해두고 그러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겠죠. 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